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구속된 사안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부정선거 세력들의 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주도해서 의석수를 무려 56석이나 이렇게 도둑질하는 데 성공한 특정 정치 세력이 한국 사회의 곳곳에 포진해 있는 이제 언론계라든지 또 수사기관들, 특히 판사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윤 대통령이 입을 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중들이 이제 저항이 어느 정도 거세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로서 보게 되면은 부정선거 세력들이 주도한 부정선거 세력의 난이 부정선거 세력들의 성공적인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민주당의 난이기도 하지만 더 속을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부정선거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그런 대통령의 노력을 완전히 그냥 꺾어놓은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들어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판사들이란 사람들이 주로 대세를 편성할 뿐만 아니고 본인들의 퇴직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또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나지 않게끔 그렇게 처신하는 것을 원하고 또 그런 부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또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이제 그런 종류를 우리가 지켜본 것은 결국은 2020년도 4.15 총선 때 대법관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통상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판사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판사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은 이 부정선거 세력들에서 완전히 숨통이 그냥 이렇게 끊기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판사들이나 공수처의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문화대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거라고요. 홍위병들이 지금 아마 수사관들이나 이번에 영장 발급을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본인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잘 모르고 그냥 패거리 의식에 맞춰 가지고 그냥 법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았을 겁니다. 이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세력들과 또 부정선거 세력들과 야합한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행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지 않습니까? 2020년도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209만 표 정도의 위조 투표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입된 그 이후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는 무려 279만 표 정도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56개의 의석수를 도둑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선거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숨통이 끊어진 상태인 거죠. 그것을 그야말로 확인사살하는 그런 사건이 이번에 일어난 거죠. 결국 이제 한국이 좌파들이 주류계급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고 국민들의 투표권,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그런 상태의 지금 나라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소위 부정선거의 제도와 상스라는 부분은 굳건하게 이제 제도로서 안착이 되겠죠.
그런 체제가 열리게 되면은 모든 개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개인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특히 경제적인 삶은 파괴적이겠죠. 많이 망가지게 될 겁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이런 폭등하고 재정 적자가 여러분들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악화가 되고 신용평가 등급이 내려가고, 그러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원화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편없이 가치가 떨어지는,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경제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전망을 하는 것이 점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좌파 정권, 그것도 기본소득을 기치로 내세우는 좌파 정권이 집권했을 때, 그리고 그 정권이 투표 제도를 무력화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제라면은 세계사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그런 좌파 정책을 실험에 옮길 가능성이 그냥 높다 정도 가지고 아주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개인 삶이 얼마나 심하게 망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칼춤을 추는 사람들, 본인의 개인적인 영달이라든지 이익을 위해 가지고 법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불법적인 이런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데 개입한 사람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본인에게 여러분들 부메랑이 돼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돌아오고 자기 자식들이 거의 준노예 내지 노예 상태에 살아간다는 것은 별로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고하는 이야기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진로를 택해가 나아가게 될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젊은 분들하고 저하고 큰 차이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가는 상태로 가게 되면은 정말 대책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이게 부정선거네, 이런 반응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각성하고 자각해 가지고 이 소위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항하거나 항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조직화돼 가지고 부정선거 세력들을 제압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제압당하는 거죠. 이번에 윤 대통령도 보시다시피 집권 초기에 조금 더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제압당하느냐 또 제압당하느냐, 제압할 수 있느냐 제압당하냐에 따라서 뭐 운명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번 사태가 그냥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 사안이 아니고 한국인들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으로는 저는 거의 파국이 올 거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는 좌파들, 젊은 좌파들이 의욕을 가지고 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낭만적인 정책을 대부분 좀 실천에 옮길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나라가 많이 망가지겠습니까? 저는 뭐 거의 초토화될 걸로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많은 분들의 앞날이, 뭐 이런 정책에 찬동하는 그런 분들도,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노후가 형편없이 망가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 당선은 예상을 못했는데 그건 워낙 이변이었으니까 대부분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당면하게 될 위기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2020년 4.15 총선부터 선거 부정 문제를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결국은 그 선거 부정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고 말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대통령의 구속이나 탄핵 문제만 관심을, 본인 삶이 망가질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각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대개 이제 자기가 당하고 나서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나라를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대통령을 구할 수 있어야 그걸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부정선거 세력들이 완전히 국민들의 숨통을 끊어 놓을 거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